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 자리 있나요? 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어보았다. 나는 여기 자리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문득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 여기 자리 주인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건지 빈자리가 있다는 건지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했다. 사람의 말 한마디로도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영상은 오죽할까. 대중이 받아들이는 영상의 내용과 제작자의 의도가 완전히 상반될 수도 있다. 제작자는 확실히 잘 만들었는데 시청자가 엉뚱하게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추가 영상을 통해 확실히 대형 유튜버, 대기업, 심지어 국가일지라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나의 신념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해당 유튜버분은 레미안 원 펜타스는 현재 시점 기준 입주와 동시에 전세를 줄 수 없음에도 전세를 줄 수 있는 것 같이 말을 해서 보는 내내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영상은 벌써 조회수가 30만이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영상을 봤을까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혹시나 후속 영상에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영상을 올리셨는지 해서 동영상 목록을 뒤져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이 유튜버분이 미워서 저격하려고 만드는 영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튜버분의 다른 영상들의 내용 및 정보가 모두 틀린 것도 아니고요. 또한 이 유튜버분의 봉사활동 등의 선행을 보았을 때 이런 부분에서 비교를 해본다면 제가 이분의 발톱의 때도 못 따라갈 것입니다. 다만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의 취지는 대형 유튜버, 대형 언론사, 정부 공공기관, 전문직 종사자 등 대중들이 신뢰도를 높게 가져가는 주체들에 있어서 반드시 그 주체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팩트체크하는 연습을 무진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정말 말도 안 되는 레미안 원 펜타스 로또 청약 영상을 보고 그 뒤 영상을 보았습니다. 썸네일에 실거주 의무 폐지 예고 라고 써 있어서 이건 또 뭐지? 하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전 영상에서 레미안 원 펜타스 실거주 의무가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선을 주었는데 이 영상에선 뭔가 해명하는 내용이 있는 건가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이 영상 역시 10번 반복 시청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정말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10번 보면서도 내용이 확실히 이상하고 부정확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내용입니다. 요즘 부동산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실거주 의무 폐지입니다. 폐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란이 지금 굉장한데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걸 보고 또 황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기사를 매일 보는 제 입장에서 처음 들어보는 소식이었기 때문이었죠. 내가 정보를 놓친 건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상은 작년 12월 21일에 올라왔던 영상입니다. 12월 21일에 이 날짜에 영상이 올라왔다 해서 12월 21일에 영상을 찍은 것은 아니겠죠? 뭐 이전에 찍은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작년 12월 21일까지도 실거주 의무 관련해서 폐지를 가닥 잡았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볼 수가 없었는데 이러한 영상이 올라왔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신기할 수밖에 없었죠. 아시다시피 이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내용은 주택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입법을 통과를 해야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제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작년 정기 국회에서도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요건은 현 영상 제작 시점인 2024년 1월 5일에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유튜버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거주 의무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굉장히 논란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국토부 장관 마음이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 새로 바뀌잖아요. 박상우로 바뀌는데 이 박상우 후보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좀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또 황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건 또 무슨 논리인가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항이므로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의 마음과 큰 관련이 없습니다. 즉 국토부 장관의 마음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어서 이 유튜버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실거주 의무는 폐지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되는 바는 이 사람이 취임을 하고 나면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구나 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결국 폐지가 될 확률이 높다. 진짜 보면 볼수록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거주 의무 관련 폐지를 주장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고 있는 것인가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제가 얼마 전에 15억짜리 청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굉장히 갑을논박이 많았습니다. 보통은 갑론을박이라고 하죠. 댓글에 이제 실거주 의무도 모르냐 그런 이야기도 많았고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 같냐 이런 의견도 많았지만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유튜버분이 실거주 의무 관련된 내용을 몰랐다가 댓글을 통해 알았는지 혹은 실거주 의무 내용은 알았으나 잘못된 내용 전달로 시청자에게
혼선을 주었다는 것인지는 이 두 영상만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저 역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혼선을 주었다는 것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있어도 대형 유튜버 등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국토부 장관이 임명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봤거든요. 근데 뭐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그 시기의 문제이지 폐지가 언젠가는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거주 의무 관련된 것과 국토부 장관의 마음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사람들은 이러한 댓글을 답니다. 15억 로또 청약 방송 때 질문에 대해 아무 말씀도 없었던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이 방송을 위한 함구 멋지시네요.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실거주 의무에 대한 뜻을 자세히 알려주시니 이젠 확실히 알았네요. 이분은 이 영상을 보고 나서부터 확실히 잘못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염. 언제나 신속하고 간결하게 요약해주시는 정보 고맙습니다. 쉽고 간결한 설명에 이해가 속속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댓글 쓴 분도 있습니다. 4분 55초 이 부분을 보시고 국토부 장관 마음이죠. 이 부분으로 땡땡님 영상을 보고 절차를 모르는 분들에겐 마치 국토부 장관이 바뀌면 법 개정이 될 확률이 높은 것처럼 오해를 하시겠어요. 이어서 절차 모르는 분들이 땡땡 영상만 보면 국토부 장관 바뀌면 법 바뀌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겠어요. 내용이 거의 똑같아서 아이디까지 대조를 해보니까 같은 아이디를 쓰는 분이 2번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 이분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누가 봐도 이 영상은 이 영상만 봤을 때 국토부 장관이 바뀌면 법이 바뀌는 것처럼 오해할 수밖에 없는 영상입니다. 영상 말미에 이 유튜버분은 우리가 그 순간을 조금 준비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 물론 좋고 이 말은 동의를 합니다. 이분 영상을 보고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성금도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군요.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각각 저마다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똑같은 내용을 알려줘도 각자 주관적인 필터링을 거쳐서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영상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말 조심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정보성 컨텐츠는 더더욱 말이죠.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대형 유튜버일지라도 실수할 수 있고 무조건적인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유튜버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제 말이 무조건 다 맞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말도 틀릴 수 있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는 정말 많은 돈이 투입됩니다. 그렇기에 잘못된 정보를 듣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잘못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피해가 다른 재화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이죠. 여야 진영 논리를 떠나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정부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를 한다고 발표를 한다고 해놓고 결론적으로 이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도 폐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 대해 반감을 가져라 이런 뜻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그만큼 그 누구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상 한 개의 파급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 같은 5,000명도 안 되는 유튜버와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는 유튜버 영상 한 편의 영향력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시세차익 15억, 슈퍼 로또 청약 나온다. 이 영상은 조회수가 한 달도 안 돼서 30만이 넘습니다. 제가 이 유튜버 분과 똑같은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었어도 저는 조회수가 30만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유튜버 분의 영상 파워가 엄청 높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본능적으로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인 만큼 그 유튜버가 말하는 정보를 굉장히 신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독자 수를 갖고 있는 유튜버인데 설마 잘못된 내용을 말하겠어? 하면서 자동으로 선입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팩트체크를 엄청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습니다. 당하고 나서는 이미 늦었으며 여러분들을 구제해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러한 팩트체크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하며 남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